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진월 이밀주의 운명적 특징과 송패 조건 첫 번째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토는 뭐예요? 수의 고죠. 수의 고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죠. 대상에서 볼 때, 임수나 계수를 대상으로 볼 때는 임수는 멀고 계수는 가깝습니다. 임수는 간접적이고 계수는 직접적이다. 간접적인 것이 정신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생산적인 겁니다. 임수는 대상 입장에서는 먼데 수의 입장으로는 임수는 수가 모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수가 모이기 시작하는 때. 그리고 수의 흐름입니다. 흐르는 거. 계수는 이미 정리된 완전한 수의 상태입니다. 완성된 수의 상태가 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계수는 정리되어 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전환되는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닌 수 자체에서 볼 때와 수를 바라보는 대상에서 볼 때와의 관계를 채용의 관계에서 살펴봐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청간을 볼 때도 청간 자체와 청간과 청간의 관계의 조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임수라는 조건을 볼 때 흐름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임수는 흐른다고 그랬죠. 임수는 흐르는 거니까 흐름이 어떤가를 봐야 된다. 계수는 뭐예요? 흐른다는 것은 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수는 윤입니다. 계수는 윤입니다. 흐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임수 자체의 조건이죠. 최상이고 흐름이란 조건, 바다든 강이든 호수로 되어 있던 임수의 상태는 흐릅니다. 움직입니다. 많은 것들이 안으로 모여듭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모여드는 거와 정리된 상태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계수는 샘에서 물이 막 나오는 시점이죠. 준비가 다 돼서 나오는 것. 비가 와서 내 앞으로 들어오는 상태. 바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임수는 흐른다. 모여든다. 그러니까 수라는 본질이 뭡니까? 응집이죠. 응집력이죠. 수가 흐른다는 것은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모여들기 위해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강들이 바다로 가기 위해서 흐르는 겁니다. 응집의 부분을 정신적 형태나 관념적 형태로 이해를 하려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간다, 정리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감춰진다 이거죠. 수에는 보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관을 잘 한다는 것은
그게 수의 능력이기도 하죠. 수를 유지하는 힘, 지속력, 그것을 정이라고 하죠. 정. 인체 안에서 수가 흐른다는 것은 피의 흐름입니다. 흐름이 잘 흐르려면 뭐예요? 길이 형성돼야죠. 물길이 형성돼야 된다 이거죠. 어디로 이렇게 흐른다고. 또 하나는 뭐야? 수온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수온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야 흐른다. 출발을 해서 흐르다 멈추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앞에서 끝나면 흐른다고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흐름에는 수온과 흐르는 길,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흐르는 길, 수온과 흐르는 길. 그런데 그 흐름이 분산이 되면은 흐름에 문제가 생기죠. 흐름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분산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분산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제 흐름이 목이거든요. 목이거든요. 이게 목이 많으면 흐름의 길이 여러 군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것저것 그것 하다가 그런 것에 관련돼서 수온이 부족하면은 금방 고갈되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찝적대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 수가 흐르는 것이 지나치게 분산돼서 생기는 부분들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금이 작용해서 금생수하고 금극목해서 여러 개로 퍼지는 거에 대해서 통제하고 수온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신 차리죠. 그냥 질르는 게 아니고 배워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금이 없다면 수에서 목으로 흘러가는 것에 통제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정을 소모하는 거다. 이게 정을 소모하는 거. 그러면 목다로 갔다는 것은 목이 많아서 분산된 거죠. 목다로 갔다는 것은 정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을. 그러면 빨리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정을 보충하고 쓰는 거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념적으로 전환한다면 생각을 해서 실행한다. 실행하는데 원칙이나 생각이나 공부되어진 것을 가미합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이 많아서 금생수를 하게 된다면 수가 탁해지죠. 수가 탁해지는 여러 요인들 중에 수원이 많아도 수가 탁해지고, 즉 금이 많아도 수가 탁해지고, 수가 탁해진다는 것은 목이 많아도 탁해지고, 화가 많아도 탁해지고, 토가 많아도 탁해집니다. 금이 많다고 하면 수라는 것이 모이는 건데, 수의 중심으로 여러 개의 소수들이 들어와서 수 안에 엉켜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생목에 대한 방해가 생기죠. 이렇게 금, 수, 목. 근데 금이 다왕하다. 그러면은 뭐예요? 많은 수온이 물에 엉키게 되는 거고, 더군다나는 수가 빠져나가는 목을 극하죠. 수가 다항하면. 그러면은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물이 새로워지는 것, 다른 거와 접점을 만드는 것들이 잘 안 되죠. 그것을 고립이라 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는 게 어렵다 이거죠. 자기 표현하는 게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금이 많을 때는 화급금을 해야 됩니다. 화급금.
화극금을 해서 금을 조절해 줘야 되겠죠. 화는 금극목으로부터 목을 보호하면서 술을 생하는 조건에 현실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진월의 임수는 중요한 게 진월이니까 뭐예요? 난습하죠. 난습. 진월은 난습한 계절이다 이겁니다. 난습하면 생산성이 높습니다. 잘 길러낼 수 있다. 뭔가를 새로운 것과 섞어서 생산해내는 힘, 에너지가 아주 강하죠. 그러면 진월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무언가를 기르는 거에 필요로 하는 게 수다 이거죠, 수. 진월에는. 그런데 진월의 수는 쉽게 고갈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쓰는 거에 조건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 즉 수가 쓰여지는 조건의 여지가 굉장히 높아서 용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수의 용도를, 수가 쓰여지는 용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헛짓합니다. 진월의 임수가 진월이라는 조건이 토니까 토국수로 온다 이게 토국수로 오게 되죠. 그러면 월의 조건에서 임수를 조절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수가 필요로 하니까 진토가 지금 생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수이죠. 진월쯤 가면 수로를 다시 정비하고 논두렁 고치고 물기를 만듭니다. 물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생명을 대표하는 게 목이라고 할 때 나무가 진월쯤 되면은 주변에 있는 수를 싹 끌어들입니다. 자기 안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에 봄철에 가면은 계곡물이 거의 없습니다. 왜? 나무들이 싹 끌어갔으니까. 가을철에 가면은 계곡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나무를 통해서 나온 물들이니까. 수관에 있는 나무의 물들이 뿌리로 내려가면서 계곡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맑아집니다. 그래서 진월의 목은 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거죠. 이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양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임수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진토의 변화무쌍한 조건에 놓이게 되죠. 진토 자체가 임수의 목적이 되게 된다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습한 조건의 진토의 목적을 부여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진토를 소토해야 된다 이거죠. 진토를 소토한다는 것. 월에 토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소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월은 간목이 필요한 겁니다. 간목. 소토하기 위해서. 진월에 간목이 있다면은 임수의 용도가 간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목국토는 월 기준에서 일어나는 거죠. 월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 만드는 것이 됩니다. 진월의 목에 소토가 없으면 진토는 변화무쌍하다. 끊임없이 지금 번지고 있다. 진월은 정말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이죠. 생산성이 높습니다. 진월 태생이 사업을 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잘 길러내니까요. 조건만 잘 갖춰줬으면 생산성을 극대화시킵니다. 목적을 부여해서. 그런데 조절이 안 돼 있으면 생산성이 뛰어난 것이 특별한 목적을 갖추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면은 끊임없이 변질돼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소토한다는 것은 진월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목국토입니다. 목국토를 한다는 것은 월의 조건을 안정시키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목적은
목적이 월에 있는 거죠. 그런데 수생목은 일간이 간목에 투영한다는 뜻이죠. 수생목은 일간 기준에서 진행된 겁니다. 목국토라는 조건이 월에 부여된 일인데 본인의 일은 수생목만 하면 돼요. 수생목만. 그러면 본인이 목과 연결된 통로만 잘 쓰면 월에 개입된다는 뜻이죠. 그게 수생목, 목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작용하는 것, 간목이 월 기준으로만 돼 있고 일간과는 무정하여 일간과 떨어져 있어서 자기가 연간에 있든지 하면 월을 소토하는 작용이 일어나지만 이 간목이 월에 있질 않고 만약에 이렇게 연에 있다 이겁니다. 연에. 일간과는 떨어져 있어서 자기가 연간에 있다든지 하면 월을 소토하는 작용은 일어나지만 일간이 개입되는 작용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유정무정을 따지는 겁니다. 유정무정. 유정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것을 유정이라 하고 무정은 뭐예요? 멀리 있는 겁니다. 쓰기에. 근데 간목이 이렇게 나하고 가까이 있어야지 유정한 거지. 이렇게 멀리 있으면 월을 소토한다 해도 나하고는 무정하다 이거죠. 무정. 관련이 약해진다 이겁니다. 나하고는. 그것을 이제 유정 무정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월간에 간목이 있다면은 월을 통제하고 조절하면서도 일간의 수생목이 뭐예요? 유정하게 연결이 되죠. 그런 관계들을 읽으라 이겁니다. 진월 임수가 간목이 연간에 이렇게 밖에 있으면 월의 개입은 식신으로 돼 있는데 수생목은 본인 중심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무정한 식신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연간에 나가 있으면 멀기 때문에. 외부적 조건에 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돼 있지만 본인이 주도하는 것, 본인의 에너지가 연결되는 것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굉장한 차이가 생기죠. 여기다가 막말로 반대로 중간에 만약에 경금까지 있다. 만약에 이러면 뭐 더 최악이죠. 그러면 식신과도 이게 없어도 식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경금이 있으면은 뭐예요? 금국목을 하죠. 그러면 더 무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월의 조건에서는 식신을 받아들여 월을 규정을 했는데 경금이 금국목을 하니까 식신을 쓰기 어렵게 만든 겁니다. 토 입장에서는 금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금과 연결이 돼 있어서 목국토에 대한 거부적 태도가 이미 형성돼 있죠. 그리고 금생수로 연결이 되니까 식신을 쓰는 게 더 멀어지는 거죠. 이런 관계를 알게 되면 그냥 십성만 붙여서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에 간목이 있으면은 바로 조절이 되죠. 월에 간목이 있으면 바로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의 식신으로 연결돼 있다면 이런 명은 월진이 평간이라 직으로 쓴다면 간목은 뭐예요? 진토의 간목은 이게 임수 기준에서는 진토가 관이라 직이지만 진토 기준에서는 간목이 관이라 직의 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평간에 또 평간이 되는 거죠. 저 식신은 이 사회적인 관을 다루는 모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게 직입니다. 그런데 식신은 뭐예요? 본인의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수생목으로. 그러면 뭐예요? 본인이 주도하는 형태, 그것을 리더라고 한다 이거죠. 본인 자신이 주도해서 월의 조건을 개선해가고 만들어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만든 틀에서 자신이 주도해서 뭔가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성향들을 읽어야 한다 이겁니다. 간목이 개입해야지 을목이 개입해서는 어렵습니다.
을목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 하면은 진중에 을목이 나온 거죠. 이렇게 진중에 을목. 이것은 소토도 잘 안 되고 진토 입장에 관습적 태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월의 평관적 성향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진토를 극복하고 조절하는 게 아니고 진토에 맞춰진 형태다 이거죠. 그래서 상관을목으로 연결이 되면은 진중의 을목이라 옛날 했던 방법으로 썼던 방법으로 진중의 을목이니까 습관적 태도가 내재되어 있다 이거죠. 소토도 잘 안 되고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되는 형태로 끝납니다. 진월 임수는 수생목을 해야 되는데 저게 진월이니까 수가 빠르게 고갈이 됩니다. 수의 쓰임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수의 쓰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수온이 필요한 거예요. 수온이. 그래서 수온이 필요하다. 이 수온은 금생수의 수온이어야지 금극목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금극목으로 개입되면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생수 되는 조건이 형성돼야 수생목으로 쓰여지는 거에 맞추어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생목은 뭐예요? 목국토로 연결돼서 사회적 개입이다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수생목하는 것이 목국토로 연결돼 있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 질서를 구조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뭐예요? 솔선수범이라 합니다. 본인이 나서서 먼저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거가 배워서 자격을 갖추어서 공부를 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수생목 하면 할수록 금생수가 따라오는 거죠. 자기가 식신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투영하면 할수록 실력이 쌓이고 증가한다 이겁니다. 능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면 진월의 임수는 갑과 이렇게 경금이 있어야 됩니다. 갑과 경금이. 그런데 이렇게 갑경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갑경이 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 지지고 볶으면서 합니다. 금극목이 개입되면 갈등이 형성되죠. 그런데 갈등 없는 삶은 많지 않죠. 그렇게 갈등하면서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저쪽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월의 경임갑 맵이 좋은데 이것은 최상의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갑진월 임신일이어도 좋죠. 금생수, 수생목, 목국토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천간에 갑경이 발달되어 있고 목과 금이 안정되게 서로의 힘을 견제하면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난강망식으로 말하면은 과갑을 한다 이겁니다. 과거급제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병화인데 이 병화가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진월 임수에서는 진월은 뭔가 이미 일이 번져서 진행되는 것이 빠릅니다. 목적 없이 병화가 부여된다면 변질이 되죠. 그래서 진월의 평간이 그냥 병화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변수가 되죠.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 병화는 간목이나 경금을 쓰는 조건에서의 간접적 작용입니다. 갑이나 경을 양성화시키는 이때 병화는 뭐예요? 발기나 명암과 연결이 되어 있죠. 발기나 명암과 내가 하는 것이 밖으로 어떻게 노출되느냐입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갑경만 있어도 갑과 경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병화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되냐? 금극목이 이렇게 일어날 때입니다. 금극목이.
병화가 개입하면은 화극금이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경금의 화극금은 당연히 화극금 하는데, 그런데 이 병화의 목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병화의 목적은 뭐예요? 목생화에 있습니다. 목생화 하면서 목을 보호한다는 뜻이죠. 주변에 극하는 조건으로부터. 그래서 금극목이 밀착되어 있다든지 금이 많다든지 이럴 때는 병화가 개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정화를 쓰지 않습니다. 왜? 화극금의 개념이 아니니까. 목생화의 개념이 더 중요하니까. 목생화를 하는 것만으로 화극금을 간접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화가 개입하면은 화극금 하는데 목생화는 간접적인 조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화중심으로 진행되니까, 그러면 원래 설정되었던 월의 조건, 월의 용도에 변수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조금만 살피면 고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목과 경금이 어떻게 자기하고 연결되는지 보는 게 진월의 임수입니다. 진월의 임수가 진토라는 것이 조절이 안 돼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일 저일 임시직으로 쓰여졌다가 말았다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진월은 수를 필요로 하는데 임수가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지, 월을 임수 입장에서 다룰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지 이걸 먼저 관찰해야 됩니다. 그것만 돼 있다면 쓰여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간목이 있고 경금이 없으면 간목이 있고 경금이 만약 없다. 그러면 뭐예요? 부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간목이 있고 경금이 없으면 부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진월의 임수가 간목을 기르는 겁니다. 경금이 없이 간목만 있다면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월의 조건에 그냥 맞춰진 거죠.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부가 중심에 있습니다. 식신으로 월을 조절해서 다루어서 이것을 월 입장에서 보면은 간목을 기르는 거죠. 간목을 기르는데 임수가 개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부가 우선합니다. 그러면 간목이 없고 경금이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살인상생이죠. 이것은 쓰여지는 게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만 있다 이거죠. 이것은 물상으로 보면 물이 고이기만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쓰는 거에 대한 자기 개발적 개입에 대한 부분이 안 돼 있다 이거죠. 목이 없이 금이 있다면 만들어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공부해서 잘 써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우선한다 이거죠. 금이 있고 목이 운에서 온다면 공부해서 쓸 때가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목이 있고 금을 쓰는 것보다는 현격하게 격이 떨어집니다. 왜냐? 목이 있고 금운이 오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것에 맞추어서 자격을 만들고 물을 끌어오고 조건을 계산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 중심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간목이 우선하죠. 을목을 써도 됩니다. 근이 있어서 근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은 을목을 써도 됩니다. 을목이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을목을 써도 되지만 간목보다는 영향이 떨어진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